자동차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대로 그렇죠.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 타이어가 또 따로 있다면서요? 어머, 진짜요? 이거 진짜 몰랐어요, 전. 왜 따로 필요하죠? 왜? 전기차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 무거운 거는 순전히 배터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워진 만큼 사실 신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 400~500kg 정도가 더 무겁거든요. 무거우면 다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전기차가 무거우니까 주차장 기계식 있죠? 네. 그것도 지금 달라져야 돼요. 아 그렇겠네요. 왜냐면 위로 올려야 되니까 끌어올려야 되니까. 예, 무게를 못 견뎌서 제한 규정이 전기차가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하고는 완전히 다른 장르란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무거워졌고 무게가 늘어나면 또 타이어 이 무게를 또 견뎌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눌려 있으면 또 마모도 많이 되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건 뭐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행 시에 충격도 커지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는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가 도로를 구르는 소리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타이어는 더 조용하게 구를 줄 정숙성. 알아야 되고. 정숙성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네, 대국 씨 좀 다리 좀 이렇게 모아주시고, 예. 그 왜요? 손도 좀 떨지 마시고. 왜요? 근데 진짜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네. 네. 직접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어떤 걸로? 예민하게. 예. 아, 타이어를? 전기차 전용 타이어와 내연기관 자동차 타이어를 서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역시 MBC의 아들. 제가 예민하게 제가 체감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느껴보시죠. 멋있죠. 전기차 일반 타이어 이거 비교하는 거를 사실 본 적이 별로 이거 없어가지고. 어떻게 비교하려나? 저도 사실 두 개가 따로 있는지 몰랐거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테스트할 차입니다.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일반 타이어와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과연 큰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전기차에 그냥 일반 타이어를 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 예.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차이가? 똑같은데, 내가 보기엔?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샅샅이 한번 구석구석 봤거든요. 크기는 일단 이렇게 제가 한 뼘으로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한 뼘이랑 뭐 어림 잡아서 보여드리긴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진짜 계측하셨네. 예민하게 계측했습니다. 타이어가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볼 때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이거? 홈. 저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봤습니다. 네, 사용자 입장. 홈. 네,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모를 것 같은데. 어? 저 약간 예민한 편이거든요. 저 일반 타이어가 좀 더 무거워요. 오, 그래요? 네, 실제로 살짝 차이가 나요. 전기차를 타면서 아날로그로 자기 손으로 무게 측정하는 게 너무 웃긴데요. 예.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에이 굳이 일반 타이어 끼지 전기차 뭐 예, 그럴 거예요. 과연 이 가격 차이가 감수하고로도 나는 전기차 타이어를 쓰겠다. 에이, 뭐 그냥 크게 차이 없네. 그냥 나는 일반 타이어 쓸래. 그래서 직접 타보면서 주행감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차에 지금 두 개의 다른 타이어를 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주행을 했고요. 네, 각자 다른 타이어를 끼고 데시벨 측정도 하고 네. 이게 또 운전석에 탔을 때 주행감이 느껴지는 게 좀 다르잖아요. 잘하죠. 아 근데 확실히 다마르기 타다가 이거 타니까 좀 사람이 세련돼 보이네. 출발. 원활한 비교를 위해서 일단은 제가 익숙한 길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방송에서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행주산성까지 제대로 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다니는 코스로 제 익숙한 길로 갔습니다. 와, 근데 저거 약간 위에서 먹는 거 낭만 있어요.
그 구간을 제가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오감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핸들링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잘 기억하고 요철, 덜컹 과속 방지턱 넘어갈 때 느낌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내연기관차를 타면서 느꼈던 승차감이라든지 소음 훨씬 더 감소가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가서 전기차 타이어로 교환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전기차 전용 이게 타이어로. 전용 타이어. 재밌겠다. 차이가 있을까? 아니,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비교하셨지? 아니, 뭐 상대적 비교니까 사실은 두 번째 거를 하면서 이제 뭔가 비교하게 되지 그죠? 않을까요? 일단은 같은 속도로 주행을 하는 구간에서 소음을 먼저 측정을 하고 그다음 핸들링 그리고 요철에서의 충격 흡수까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구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대호 씨가 뭘 느끼냐 안 느끼냐. 그렇죠. 자, 지금 여기는 가양대교 북단 일단 80km 주행 시에 소음 먼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2km, 1km. 65에서 68. 소음 측정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을까? 진짜 궁금하다.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와. 58. 살짝 주네. 살짝. 58에서 60dB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일반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는 65dB까지 측정이 돼서 약 한 5dB 정도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지금 개인적으로 소음이 좀 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안쪽에는 그 스펀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왜요? 예,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원래 조용한 전기차인데 타이어 때문에 깎아먹으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김대호 씨가 달팽이관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네, 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달팽이라고 해서 꿈찔. 그리고 이게 지금 주행감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조금 느껴지긴 했나 봐요, 좀. 그다음에 우리가 측정해 볼 구간은 이제 핸들링 구간과 또 요철이 있을 때 충격 흡수 구간. 핸들링 구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좌회전을 크게 한번 해볼게요. 계속해서 요철 구간과 충격 흡수 계속해서 느껴보고 있고요. 말하는 건 되게 전문가예요. 차이는 있어 분명히. 분명히 차이는 있거든.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차이는 있는데 말을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약장사가 되는 느낌이 있긴 체험하셨어요? 한데 저는 체감을 했습니다. 인간 계측기. 일단 재밌습니다. 다른 두 종류의 타이어가 과연 승차감이 다를까라는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끼고선 주행을 했을 때는 뭉툭한 진동을 느꼈다는 그 제 개인적인 체험을 좀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타이어보다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좀 더 소음이 덜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차이점이 있었다. 잘 봤습니다. 아니, 가가지고 이제 전기차의 일반 타이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도 소음 부분에서 좀 차이를 맞아요. 느끼신 것 같아요. 소음도 그렇고 이 진동 부분도 그렇고 제가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껴지는 느낌이 약간 뭉툭함과 약간 날카로운 느낌? 개인적인 느낌은 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주행 도로에서 이제 계측기를 사용해서 비교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 거리 역시 전기차 타이어가 좀 짧다라는 이제 결과가 있고 또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도 전기차 타이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분산시킨다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이런 효과가 향상되도록 이제 전기 타이어를 설계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대호 씨의 그냥 느낌적인 느낌은 아니었네요. 팩트가 있네요. 이것저것 다 감안했을 때 전기 자동차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타이어 만드는 개발 과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저항은 저항대로 또 좋은 주행 성능대로 이끌어내야 되는 이 모순된 기능을 적절하게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 기술이에요. 저는 사실은 어떤 회사가 전기차 전용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타이어를 뭐 고급유라고 약간 비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급유를 권장하는 자동차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고급유 권장하는 자동차에 일반유를 넣는다고 차가 안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능 차이는 분명히 생기고 훨씬 더 부드럽게 그 자동차가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의 의도를 잘 살려주죠. 전기차 타이어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타이어의 과거와 현재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미래 타이어의 모습을 알려면 미래 모빌리티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꽉 막히는 도심을 하늘길로 가로질러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 중인 1인승 시제기 오파브는 재작년 이미 자동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요즘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 이슈 진짜 핫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보다 더 먼저 상용화가 된다고도 하는데 진짜요? 자율주행보다 왜 빨리 얘기가 나오냐면 네. 자율주행이 우리가 지난주에 상당히 가까이 왔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네. 이게 모든 사람이 이용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상용화가 좀. 네, 그런데 이제 고개 들어 하늘을 봤더니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야, 그 진짜? 공간을 우리가 교통이 즉 이동 수단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보다는 조금 낮게 요 공간은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이걸 인간에게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자는 게 UAM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5년에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띄우려고 해요. 야, 정말. 항공택시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만약에 되면 진짜 저희 같이 스케줄 다투는 사람들은 엄청 좋죠. 엄청 좋죠. UAM까지 지금 이야기를 쫙 하니까 사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과연 미래에 바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떠다니는데 바퀴라는 게 그렇죠. 과연 남아 있을까? 바퀴 타이어가 남아 있을까? 저는 거의 칫솔과 동등한 개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퀴는 칫솔. 네. 타이어. 칫솔도 암만 기술이 발달해도 안 없어질 거거든요. 필요하거든요. 저는 근데 타이어도 왜냐하면 지금 엔진은 없어져가지만 전기차에도 타이어는 붙이고 있잖아요. 이 바퀴라는 게 그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미래는 이제 이동 수단이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이제 포탈로 가는 거예요. 야, 그 포탈 좀 싸가지고 다음. 비글 하와이 오케이 고 들어가서 입국 바로 신청하고. 야, 나 포털 생기면 가장 먼저 음습버리러 갈 거야. 저 여러분들 어쨌건 이 프로그램은 예능이 섞여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들어보죠. 전문가의 시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바퀴는 무조건 있다, 필요하다, 타이어는 무조건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동 수단이 있는 한 바퀴는 사라지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주로 가도 타이어는 필요해요. 아니 실제로 1971년도에 아폴로 15호에 달 탐사 차량이 있었거든요. 이제 바퀴가 장착이 됐어요. 달이 지표면이 일교차가 300도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암석도 많잖아요. 달에서는 결국은 타이어가 없었을 거냐? 아니요. 철망 타이어를 사용했어요. 야. 그 온도차도 뭐 있고 막 그렇죠. 고무가 못 견디니까 해가지고. 어쨌든 바퀴는 필요하다. 바퀴는 필요하다.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땅 위를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타이어이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동그란 형태가 조금 더 다양하게 둥그러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바퀴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모빌리티가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있는 네. 것처럼 타이어도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소개 좀 뭐 해주세요. 노면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공기압은 물론이고 타이어 마모도 이런 것도 다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날씨나 도로 교통 상황, 뭐 어플 등과 연계해서 어느 빗길이 위험한지 어디에 또 위험한 블랙 아이스가 있는지 타이어가 미리 파악하는 그런 기술들도 야. 타이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할 때 공기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공기가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에어 리스. 에어리스 타이어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타이어예요. 에어리스 타이어를 씀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에어리스 타이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펑크나 타이어 손상으로부터 그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무인 자율주행 시대에는 훨씬 더 유용한 그런 타이어가 될 거고 현재도 우리나라 타이어 회사에서 요구르트 배달차나 상업용 차량에 에어리스 타이어를 테스트 주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이 에어리스 타이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농기 같은 경우에도 좋죠. 이 에어리스를 쓰면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고요. 그 에어리스뿐만이 아니고 사실 미래로 가보면 네.
그 UAM 타이어도 만들어요. UAM 타이어. 네, UAM 타이어. UAM용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번 에어 모빌리티용 타이어도 개발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타이어 회사에서 이제 자기 부상 열차 시스템에 딱 착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에서 제일 중요한 공기를 자기장이 대신하는 아이디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UAM 기체의 무게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타이어에도 결국은 고무는 들어간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자동차 역사가 뭐 140년이 됐다 그러면 타이어도 이제 동일한 역사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렇구나. 자동차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발전해서 우리가 네. 느끼는 것도 다르고 와 이렇게 진화했어? 그렇죠. 근데 타이어는 형태적으로는 140년 동안 동일해요. 그런데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정밀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한 곳이 타이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는 형태적으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야. 가장 정밀한 초첨단의 과학이 그 안에 집합돼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야 이게 대체 불가 타이어. 어떻게 보면 타이어가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 타이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타이어 엄청 피곤하겠네요. 그거는 싫고 대체 불가하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아, 지금 스케줄 피곤하죠?